공문서답 문자 논란입니다. 말 그대로. 자, 검찰의 2인자는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다음 누구예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검찰의 2인자. 자, 동문서답 문자 논란 김민지 기자, 이성윤 지검장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시절에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지금 뭐 조롱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잖아요. 내용만 살펴보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 맥락을 봐야 한다. 그래서 맥락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검찰 인사를 앞둔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전화로 강남일 대검 당시 차장이 인사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은 밤 늦게까지 이 인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정이 지나고 난 뒤에 돌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뭐 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거 법무부가 검찰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인사안을 알려달라고 했으면 그 인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힌트를 준다거나 그 내용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전혀 인사안과는 상관없이 이제 문자를 저렇게 보낸 거예요. 그 인사 한번, 문자 내용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안보를 묻는 문자 같으세요? 아니면 좀 좌천석 전보를 당하는 강남일 대검, 지금 대전 고검장이죠. 대검 차장으로 있다가 조롱한 걸로 보이십니까?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그래도 도와주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사안 좀 알려주세요. 인사안 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이 없다가 자정 넘어온 연락이 이거였다는 것이죠. 우리 최 교수님은 이런 문자를 지금 강남일 고검장 입장에서 자정 넘어 저 문자 받으면 무슨 생각 드셨겠습니까? 글쎄, 저걸 뭐 조롱이라고까지는 우리가 단언하지 못하더라도 잘 맥락은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요. 맥락은 맞지 않는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이 검찰 인사는 이제 아까 나온 검찰정보 34조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검찰의 인사안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거겠죠. 일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대검차장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지금 대검차장이 인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사안을 보내기가 좀 어렵다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고 덕담처럼 느껴진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조롱이 아니냐라는 논란보다는 아무튼 인사안을 알릴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제 바로 인사위원회를 11시에 연다고 그랬는데 30분 전에 총장 오시오 이랬단 말이죠. 아까 그 얘기들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거를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 30분 전에 불렀다고 합니다만. 무슨 의견 30분 전에 듣는 게 어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그렇게 보려면 한없이 그렇게 보이는 건데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야당은 보수 야당은 오히려 검찰 두둔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낯선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 또는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해 8월부터 쭉 왔던 그런 맥락에 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볼 때 글쎄 이제 검찰도 아니 법무부도 그렇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런 행동들 좀 자제해서 이 정부 내의 이 권력기관들이 뭔가 수평적 책임감을 유지해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정부에도 정권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 분위기가 대략 이 평론가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그래픽 한번 보시죠. 검찰 내 분위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인사위 안건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강남일 고검장한테 일부러 동문서답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몫의 당연직 인사위원인 대검차장의 문의에 엉뚱한 덕담만 내놓은 건 불통 인사를 법무부가 작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분위기 이렇다는 거예요? 저 부분도 들어가 있고 꼭 동문서답만은 아닌 게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만 해도 국장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습니다. 국장이 대검차장이면은 상관입니다. 대단히 높은 상관입니다. 상관한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우선 그 형식적인 측면 하나 보고 내용을 보면 첫째는
자기가 이제 출세하게 됐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 좀 의례적이고 또 뭐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이제 좀 편히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전체적인 맥락은 알려준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냥 다 손을 떼실 겁니다. 당신들 다 손을 떼실 다 겁니다. 당선될 겁니다. 말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살짝 전체 분위기를 알려준 것이죠. 흐름을 알려줬다. 예, 그냥 구체적인 인사는 주진 않았지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편히 쉬시라, 뭐 복된 시간 가지시라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이성윤 씨 자기도 이제 출세했고 높은 사람이다. 상당히 조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오만함. 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아하. 어떻게 대검 차장한테 상관인데. 상관한테 뭐 편히 쉬시라는 둥, 뭘 어떻게 하라는 둥 이렇게 보냅니까? 조금 더 절제된 표현으로, 예. 조금 더 겸손한 표현으로 보내면 좋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저는 봅니다. 자,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뭐 꽃다발도 받고 했죠. 저희도 뭐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성윤 지검장이 김민지 기자 취임사했잖아요. 취임사가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좀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무슨 얘기? 사실 그동안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이유는 정부 성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점이 관심을 모아졌는데요. 어제 취임사에서 의미심장하다고 했던 부분은 검찰 수사에 절제와 자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주요 임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 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제 친청검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청와대 쪽의 검사 아니냐 이런 거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제 취임사에서 엄정수사라든지 비리척결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몇 차례 등장했다? No. 이런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권력을 향한 수사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이 지검장이 준 거 아닙니까? 검찰권 자제를 강조한 것은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의심이 듭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데요. 노무현 청와대 때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의 그 꽃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두루 거치지 않았습니까? 빅3. 빅3를 거쳤는데 그럼 과거 본인이 검찰로서의 경력이 이 꽃보직에 맞는가서부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 대목은요. 저는 검사가 얘기하는 건지 정치인이 얘기하는 건지 잠깐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구현하자. 보통 이렇게 말해야 검찰이 검찰다운 거 아닐까요? 근데 절제뿐만 아니라 자제까지도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분이 그 어떤 그 권력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그런 그 입장을 상당히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 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지 손혜원 의원 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기소한 검사 아니었습니까? 기소한 검사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민생과 인권을 강조했는데 그건 틀린 말 아니죠. 민생과 인권이 중요하긴 한데 민생이면 국민 전체의 민생이고 인권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는 인권이어야 되는데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는 인권 그러면 조국의 인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인데 바로 이런 인사 대학사를 통해서 권력에 기꺼이 충견이 되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들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다. 검찰로서의 본연의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저는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적인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누가 케미가 좋아야 되냐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케미가 잘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검장은 윤 총장한테 막 보고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궁합이 잘 맞아야 잘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김민지 기자가 왜 그런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밝혀왔던 내용과는 그 이성윤 지검장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요? 이성윤 지검장은 뭔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수사권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총장은 불의를 척결하기 위해서 뭔가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얘기가 갈리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의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반면에 이성윤 지검장은 절제와 자제를 강조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 총장 자신과 일체화되어 있던 지난 지휘 라인과는 다른 앞으로 무언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아까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거예요. 저 두 분이 아주 케미가 좋아야 되는데 우려가 크다 이런 것이고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근데 검찰 위인자 이성윤 이분은 좀 네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논란에 휩싸여 있거나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정부 이후에 아까 정 의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검찰 내의 빅3를 모두 맡았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 두 번째, 조국 취임식 당일날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한테 전화해서 뭘 제안했어요? 야, 우리 윤석열 빼고 조국 수사팀 꾸려보는 게 어떨까? 이거 제안해서 논란 빚은 바 있습니다. 고발까지 당했어요. 세 번째. 검찰 좌천된 인사에게 아까 저 강남일 대검 차장한테 당시에 인사한테 조롱 문자 보낸 거 아니냐 이 논란. 네 번째. 아니 지금 친청 검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검장님 이런 지금 의혹에 휩싸여 있고요.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보세요? 예. 참 걱정스러운 게 걱정스럽다. 검찰이 지금 이제 정권과 대립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반대로 이제 저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사실로 이제 밝혀진다면 예.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죠. 어떤 수사 방향 이런 것들 중앙지검장이. 그럼 또 이거는 완전히 또 검찰이 정부와 대립각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검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하하.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뭐 수사 관행도 고치고 조직 문화도 바꾸고 공수처법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 통과됐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거란 말이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이 지금 여기 그 절제되고 자제되는 검찰권에서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이제 그 정권 핵심의 생각은 검찰의 최근 여러 가지 수사들, 이런 그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들을 지나치게 과잉되게 하고 있다, 수사를. 과잉 대응하고 있다. 그런 인식이 여기 드러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예. 절제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권력의 행사가 절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중앙지검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성윤 예. 지검장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다 이건 일반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다 하더라도 어느 맥락에서 파악하냐, 어떻게 해석되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앙지검장의 취임식에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대단히 숙고해서 이런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과서를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검찰 권력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엄정하게 해라.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일반론적으로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절제되고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지금 쭉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해 8월 이후에 조국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과 정부가 이제 정권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정부라기보다는 그런 대립각이 유지돼 왔고 인사가 있었고 말이죠. 6개월 만에. 예. 전반적으로 볼 때 아무리 그렇지 않게 보려 해도 물론 최종 인사도 봐야 되고 중앙지검장이 앞으로 이제 부임했으니까 예.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참 그런 우려를 떨쳐볼 수가 없다. 늘 그만 수 없다. 예. 이 평론가 말씀 좀 짧게 좀. 예. 뭐 앞으로 충돌 대립각 뭐 눈에 선합니다. 이 전혀 지금 반대되는 사람을 윤석열 옆에 붙여가지고 지금 그 완전히 차단시키려는 거거든요. 근데 윤 총장 그렇게 안 갈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이 정권 쪽에서 윤석열을 또 어떤 식으로 몰아붙일 것이냐, 아하. 항명으로 몰아붙이듯이 예. 틀림없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할 것이냐 이런 일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